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글스 독서 클럽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2009년 러시아의 복서 니콜라이 발루에프가 데이비드 헤이에게 세계 챔피언 벨트를 내주었을 때 패배한 발루에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전자보다 체중이 50kg 더 나가고 신장이 22cm 더 큽니다. 그래서 너는 그와의 경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발루에프가 거대한 체구 덕분에 경기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단언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나는 키가 커서 도전자와의 경기에서 너무나 불리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황금을 가지고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헤이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시합 초반인 2라운드에서 이미 오른손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심각한 손 부상을 당하다니 대부분의 선수라면 경기를 포기했을 것이지만 헤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펀치를 줄이는 대신 좀 더 많이 피해 다녀야 해. 그러면 발루에프는 빨리 지칠 거야. 주먹으로 싸울 수 없다면 어떡하겠는가? 발로라도 싸울 수밖에. 헤이는 12라운드에 이르러 마침내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었습니다. 헤이는 승리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빠른 발만 믿고 파고들다가 발루에프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오른손이 부러지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남아있는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헤이가 패배했다면 발루에프보다 작은 체격과 2라운드에서 입은 오른손 부상은 패배에 대한 좋은 구실과 변명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이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행동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결국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를 가진 자가 10개를 가진 자를 이기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승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패배에 대한 구실과 변명을 만드는데 인생을 쓸 것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행동을 만드는데 인생을 쓸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1776년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독립혁명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해 영국군은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 무리들을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밀고 갔습니다. 워싱턴의 군대는 수천 명 규모로 그 병력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혹한의 날씨에 식량은 바닥이 났고 추위를 막아줄 변변한 군복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국군은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였고 넉넉한 식량을 갖고 있었으며 고도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병력 규모도 미국군보다 6배나 우위에 있었습니다. 미국군은 정식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반면 영국군은 노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지 워싱턴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버티며 전투 병력을 강화하고 운명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서길 기다려보자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병력 숫자의 열세를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소규모 병력이었기에 영국군에게 들키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혜성처럼 불쑥 나타나 적을 급습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규모 병력은 험한 지형에서도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반면 영국군은 대규모인 탓에 기동성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워싱턴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우회로나 퇴로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영국군을 상대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규모의 우위만을 믿은 영국군의 허점을 공략하는 기습과 기동 전술은 적중했고 빠른 다윗이 느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훗날 워싱턴은 당시의 승리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막강한 영국군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전멸했을 것이다.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가진 자의 방심을 타격하는 가지지 못한 자의 절박함이다. 멘탈의 연금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중립적입니다. 다만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결정될 뿐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다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가 당신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로의 한 걸음을 쌓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글스 독서클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